자, 공법 핵심 이론 마스터 시간. 자, 건축법의 네 번째 강의는 대지, 도로, 건축선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목차를 보시면, 자, 건축물을 짓는 토지가 대지인데, 이 대지는 안전해야 되고, 대지가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 등의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건물, 5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에는 이 공개공지 등의 이 소규모 휴식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 대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 부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법상 도로. 자, 우리 대지 앞에 있는 도로가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 있었죠. 너비가 4m 이상이 나오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이렇게 도로의 기준 너비가 4m 이상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공도 말고 이제 개인 도로, 개인 땅에다가 도로를 새로 정하거나 폐지,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지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변경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 폭으로 접해야 된다. 그 밖에 건축선, 특히 여기 2, 3, 4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건축선의 후퇴 부분도 가끔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축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기본 정의, 이 대지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골고루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지부터 보시면, 자, 건축물을 짓는 대지는 안전해야 됩니다. 이런 안전 규정에 위반되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안전 규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있는데, 자, 대지와 인접 도로와의 관계, 인접 도로면과의 관계죠. 자,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으면 건축 허가가 안 됩니다. 다만 낮은 대지라도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이 필요 없는 건물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자, 요 그림처럼, 자,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은 대지면, 자, 이렇게 빗물이 비가 왔을 때 이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원래 건축 허가가 안 되는데, 단, 요 대지에다가 배수에 지장이 없게끔 여러 가지 배수 펌프 같은 걸 달았다든가, 아니면 방습이 필요 없는 건물을 지을 때는 낮아도 건축 허가가 나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대지는, 자,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단, 배수에 지장이 없을 때는, 없게끔 별도의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허가 받아서.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대지가 습한 토지나 쓰레기 매립 토지에다가 대지를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성토나 지반 계량을 해야 되고, 대지에는 빗물이라든가 오수가 잘 나갈 수 있게끔 하수관, 하수구, 이런 저수 탱크 같은 배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시험 문제 한번 나왔지만 이렇게 배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성토나 지반 계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옹벽 설치 의무는, 자, 우리가 경사진 땅에다가 대지를 만들었을 때는 이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경사도 1대 1.5 이상으로서 1m 이상 부분은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를 써야 된다. 잠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에서 여기 대지가 지금 조성이 된 겁니다. 자, 원래는 경사면이 이런 식으로 경사면이 있었는데 여기를 절토해서, 자, 이런 식의 이렇게 경사면이 생기고, 자, 원래 이런 식의 지형이었었는데 여기를 깎아서, 네, 이런 경사면이 생기고 여기다 대지를 만들어서 건물을 졌을 때는 이 경사면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끔 여기다가 옹벽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옹벽 기본적으로 보시면 경사도가 1대 1.5라는 게 요 경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경사도가 이렇게 가파라질수록 옹벽 당연히 설치해야 될 의무 대상이 되는 거죠. 1대 1.5.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이게 2m면 2m면 여기가 뭐 1.5라는 거 해셔가지고, 그러면 밑에 밑면이 3m가 되겠죠. 높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m면 여기가 4.5m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잡아서 밑면길을 잡아서 생기는 각, 그래서 이 각보다 경사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1대 1.5 이상이고, 높이가 1m 이상 부분은 옹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자, 경사도 1대 1.5 이상으로서 1m 이상 부분은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자, 옹벽 높이가 이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이 콘크리트 구조를 써야 되는 거죠. 보시면 요 니은번부터 일단 잘 보실게.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를 써야 된다. 그리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지지하는 말뚝이라든가 배수 시설을 위한 배수구 외의 구조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은 옹벽 외벽면에서 돌출될 수 있고, 그거 외의 구조물은 바깥으로 돌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옹벽, 요 노란색 부분이 옹벽의 외벽면인데, 외벽면에는 요 배수 같은 거라든가 말뚝 같은 것들 지지하는 말뚝은 바깥으로 돌출될 수 있고,
배수나 지지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은 바깥으로 돌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배수구 설치 기준은 여기 3제곱미터당 배수구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또 배수구 설치 기준 같은 경우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해야 된다. 옹벽 외벽면 쪽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옹벽 설치 의무는 경사도 1대 1.5 이상이면서 자, 경사면의 높이가 1m 이상 부분은 옹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자, 옹벽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로 써야 된다. 다른 구조 쓰지 말고 자,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옹벽 배수구의 설치 기준은 3제곱미터당 하나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기가 3제곱미터씩 이렇게 잘라가면서 배수 구멍이 하나씩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옹벽 설치 의무를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경부터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주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연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조경을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조경 면제하는 건물들 있죠. 다음의 건물들은 조경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노란색으로 쓴 것들 대표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녹지지역 안의 건물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면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같은 땅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는 신규 개발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경을 해야 되지만 자,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라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지역들은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디귿번하고 리을벌이 더 중요한데 공장입니다. 공장. 자, 대지 면적 5천 미만의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면적 없이 자, 연면적의 합으로 1,500 미만의 공장은 조경 면제로 해준 겁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대지가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그 대지에다 짓는 건물이 공장일 때는 공장의 대지 면적은 5천 미만까지는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제로 보는 거고 자,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대지 면적 따지지 않고 조경 면제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실내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조경 면제입니다. 그럼 1500제곱미터 미만이 밑에 물류시설, 물류창고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연면적의 합이 1500 미만, 물류는 대지 면적은 없습니다. 자, 물류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조경 면제인데 자, 여기가 시험 문제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이라도 조경하지 않는 항목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건 조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연면적의 합으로 1500 미만의 물류는 조경하지 않는데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제외하므로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이 물류시설을 1500 미만으로 하더라도 조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요 리을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가설건축물 축사를 건축할 때 연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대지, 관광설이랑 골프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조경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조경 면제는 없는 겁니다. 자, 연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는 조경하면 나무들이 죽으니까 조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설 건물이나 축사는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중 조경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잘못된 것을 해서 조경을 해야 되는 거를 하나 찾는 거, 조경을 하지 않는 거에다가 조경을 해야 되는 것들 하나 넣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이 문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2번 나왔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는 이렇게 이 건물의 연면적으로 자, 5,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이면 요 대지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소규모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를 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공개공지 설치, 대지에다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건물 5,000제곱미터 이상의 6종류의 건물. 그리고 공개공지 설치를 잘하면 요 건물 이용자들한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과 높이를 1.5, 1.2배까지 완화시켜 줍니다. 1.5배 그러시면 안 됩니다.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다. 자, 이 관련 내용을 보시면 자, 공개공지는 자, 설치 의무 지역이 있고 설치 의무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데 자, 설치 의무 지역이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자, 우리 예전에 이제 용도 지역상 자,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는 빼고 1, 2, 3종 일반 주거지역들, 준주거지역이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고 자, 상업지역은 다 들어가죠. 중일 6은. 자,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만 들어갑니다. 자, 이거 우리 외우실 때 자, 일준이 상준이라고 외우세요. 일준이 상준 같은 땅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고
자, 1준위 상준위에서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니까 이게 우리 연면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자, 바닥 면적의 합으로 5,000 이상의 이게 문종판 운어숙이라고 외우는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앞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문종판 운의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도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이 있었는데, 자, 운의숙에서 의료시설을 업무로 바꿔서 공개공지 의무 설치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 공연장, 극장 같은 거, 종교시설, 교회나 성당 사찰, 자, 판매시설, 우리 도소매 시장인데, 자, 농산물 유통시설은 농산물 시장이니까 공개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우리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들을 포함시키는 거고, 자, 농산물 유통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시설은 공개공지 대상이다. 운수시설, 여객용이니까 터미널 같은 거, 업무용 빌딩, 업무시설, 숙박시설 같은 호텔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 되고, 이 공개공지는 피로티 구조로도 가능합니다. 공개공지는 1준위, 상준위 같은 땅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어숙 이런 건물들이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모두 맞았을 때, 자, 공개공지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자,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1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설치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조경 같은 걸 미리 했다면, 또 이렇게 뭐 보전 면적 같은 게 따로 있다면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자기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거고, 따로 이렇게 조경 면적 같은 게 있다면 그 면적으로 공개공지 면적을 일부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공개공지 설치를 잘하면 건물 이용자들한테 건물주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물의 높이를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거를 24회 때 1.5배로 냈습니다. 1.2배 정도 범위 안에서 원래 용적률의 1.2배, 원래 높이의 1.2배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자, 근데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에서 자, 문화행사나 판촉행사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개공지에다가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라든가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이런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조경하고 공개공지 문제 대표적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니까 우리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라고 나왔을 때는 조경 대상이 되는데, 자, 그런데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제 대상이 건물이 있었고 조경 면제가 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조경을 해야 되는 건물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녹지 지역에서는 이 건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조경 면제니까 조경 면제. 자, 상업지역에다가 1000제곱미터짜리 물류시설을 만든다. 자, 상업지역에다가 물류를 만들 때는 연면적 1500 미만이라도 조경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 아까 우리 공장은 연면적의 합으로 1500 미만까지는 조경 면제. 자, 축사는 면적 관계없이 조경 면제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조경 면제니까 여기 뭐 330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다음에 축사, 그다음에 요거는 조경 무조건 면제고 공장은 여기 연면적의 합으로 1500 미만이기 때문에 조경 면제가 되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조경을 해야 되는 건물로 보셔야 돼요. 자, 물류가 1500 미만, 연면적의 합이 1500 미만이면 조경 면제인데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제외이기 때문에 주거나 상업지역에서 1000제곱미터짜리 물류는 조경을 해야 되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대상 지역은 1준위, 상준위죠. 자, 1준위, 상준위니까 자, 공개공지 설치되는 전용주거지역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상준, 상업지역하고 중공업지역인데 이 전용공업이라든가 일반공업 보전 녹지는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 아니고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은 2번이 해당되겠죠. 자, 이런 식의 기본 문제 같은 거 보시고, 자, 문제는 따로 안 다뤘지만 공개공지는 5,0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그 다음에 운어숙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10% 이내로 설치하고 공개공지 설치했을 때는 용적률의 1.2배, 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완화시켜 줄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건축법상 도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물에 건축을 하려면 대지 앞에 있는 도로의 상태가 건축법에 나오는 그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자, 도로 상태까지도 보고 건물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다음의 도로나 예정 도로다. 자, 포인트가 자, 다음에 써 있는 도로 이거는 공도고 요거는 사도인데 자, 일단 여기 1번이든 2번이든 기본적으로 도로의 구조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도, 인도차도 구분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도로의 기본 구조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 너비가 4m 이상인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나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이 부분에 만약에 안 맞는 게 뭐냐면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고속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으니까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다가는 접해서 건축물의 대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하든지 아니면 보행만 되는 도로든지 그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조건 해석할 때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다. 그럼 기본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되든지 아니면 보행만 되든지 자, 자동차 통행은 안 되고 보행만 되는 우리 보행자 전용 도로도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데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너비가 4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3m라든가 2m밖에 안 되는 너비의 도로일 때는 이따가 이제 배우실 건데 건축선에 후퇴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선에 후퇴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후퇴를 안 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 도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는 도로법이나 사도법이나 국토기획법에 따라서 자, 법에 따라서 신설 고시가 된 도로, 이게 일종의 공도입니다. 우리 행정관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도고 자, 이번에는 개인 땅에다가 도로를 내는 경우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할 때, 자, 여기 보시면 그 시군구청장 같은 관청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자, 이게 특정 개인 땅을 여기를 건축법상 건물을 건축할 때 그 건축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하고 공고하면 일종의 개인 소유의 땅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종 법에 따라서 신설 고시가 된 도로, 공도,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하는 경우에 시도나 시군구청장 같은 관청이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한 도로도 일종의 개인 소유 땅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그림을 보시면 이 도로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폭이 3m 이상 나와야 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형태의 도로, 그럼 그 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대지를 만들어서 건물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이제 도로의 소요너비인데, 자, 도로 소요너비가 4m 이상이 되는 게 원칙인데 다음의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4m 이상이 안 되고 도로 폭이 뭐 3m나 2m밖에 안 되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을 후퇴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m 이상이 원칙인데 4m보다 도로 폭이 작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성 후퇴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자, 이게 자,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은 보행자만 다니는 구간입니다. 그때는 도로폭이 3m 이상만 나와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 그러면 도로폭이 3m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통과도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회전 들어가니까 여기 막혀있는 막다른 도로, 이 막다른 도로가 소위 말하는 골목길이죠. 막혀있는 골목길인데 요런 데도 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대지 앞에 있는 도로, 이 막다른 도로는 도로에 여기 입구하고 요 끝이 있으니까 도로의 길이를 재서 도로 너비가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자, 2m 이상 폭만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자,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이상이 돼야 된다. 도로 너비가. 그리고 도로 길이가 35m 이상으로 굉장히 길어지면 도로 너비가 6m 이상 폭으로 더 길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막다른 도로는 이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이 도로 기준폭이 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m 미만이면 2m 이상을 갖춰야 되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 길이가 만약에 20m 그러면 이 기준에 들어가면 도로폭이 3m 이상으로
기준 너비가 바뀌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으로 굉장히 길면 이 도로 폭이 6m 이상으로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자, 비도시 지역의 읍면은 4m로 바뀌는데 간단하게 무시하고 자, 6m 이상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으로 길어지면 도로 폭이 4가 아니라 6으로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뀌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막다른 도로 길이하고 이 도로 폭 간의 관계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도로 기준 너비가 정해지는 거고 자, 차량 통행이 곤란한 그런 구간일 때는 3m 이상만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도로 폭은 4m가 원칙인데 이렇게 동그라미 2번 예외같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 같은 거 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들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할 때 자, 도로의 특정 개인 땅을 여기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위치를 정하고 또는 폐지 변경할 수 있는데 도로 위치를 정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유 등의 사유로 자,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자,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동의를 안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정할 수도 있고 자,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같은 데를 찾아보면 거기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고 있었던 도로고 통행로고 자, 조례가 별도로 정하는 케이스라면 자, 이 경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해관계의 동의 얻지 않고도 도로를 정할 수 있다. 자,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도로를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또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일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정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근데 폐지 변경할 때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자,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동의받기가 어렵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폐지 변경할 때도 동의 없이 요 심의를 거쳐서 폐지할 수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요 예외는 지정할 때만 예외입니다. 폐지 변경할 때는 동의를 안 받는 예외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하나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폐지 변경할 때는 무조건 동의를 얻어서 폐지 변경해야 되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면 이 폐지 변경을 못 합니다. 이 폐지 변경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 같은 경우는 자, 건축법상 도로를 정할 때 심의를 거쳐서 이해관계인 동의 받지 않고 정할 수 있지만 폐지 변경을 할 때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여기 회색으로 칠해진 요 대지가 이 도로 쪽으로 나가는 폭이 최소한 2m 이상은 접해야 되는 거죠. 자, A 대지는 요만큼, B 대지는 요만큼 접하고 있는데 요 폭이 아무리 좁더라도 2m 이상은 돼야 된다. 건축법상 4m 이상 도로에 이 접하는 접도 길이가 2m 이상은 돼야 되는 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물을 짓는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폭으로 접해야 된다. 자, 여기 4번 보시면 자,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 자, 공장은 3000으로 처리하는데 자, 여기 건물 짓는데 연면적이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일 때는 그때는 6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으로 접해야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는 이 건물을 짓는 대지는 4m 이상 폭도로에 2m 여기 너비로 접하면 되는데 근데 이 건축물이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 공장일 때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이게 4가 아니라 6m 폭 도로에 4m 너비의 길이로 접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일 때는 6m 폭 이상 도로에 4m 이상으로 길이로 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 관계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이 되면 그러하지 않다. 자,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건축물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 유원지 같은 건축이 금지되고 있는 공지가 있고 이 공지를 허가권자가 인정했을 때는 그 공지로 출입할 수 있으니까 자,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농막 같은 대지를 만들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아니해도 건축허가를 우리 기본적으로 건물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주변에 공지 같은 게 있어서 그쪽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을 때 농막 같은 걸 지을 때는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배제합니다. 그러하지 않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도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면 이건 보행만 되는 구간이니까 너비가 3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 곤란할 때는 보행만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3m 이상 폭만 나오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니까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자,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되어야 된다. 자, 이거 문제가 있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의 다음의 도로나 예정 도로인데 그 다음의 도로가 도로법, 사도법, 국토계획법상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도로가 공도로서 모두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법으로 신설된 도로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면 그러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고 있었다. 그런 사실상의 통로를 오랫동안 인정되었다면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거에 해당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 동의를 안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못됐네요. 자, 그 정답이 지금 1번으로 보는 게 맞겠고, 자, 4번.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특정한 개인 땅을 여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이렇게 도로를 정할 수 있으니까 지정 공고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1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건축법상 도로 정의하고 안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일 때는 6m 이상 너비 도로에 4m 이상으로 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공장일 때는 이 사이즈가 3000 이상으로 바뀌는 거죠. 자, 공장일 때는 3000 이상이랑 바뀐다는 것을 25회 때 확인했으니까 정답이 요거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막다른 도로 길이가 20m면 10m 이상 35m 미만 사이기 때문에 3m 이상 너비로 기준폭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 허가권자가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일 때는 3m 이상 포기해야 된다. 그렇죠. 건축법상 도로 너비가 4m가 아니라 3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곤란하면 3m 이상으로 기준 너비가 바뀝니다. 자, 도로를 지정하는 거 말고 폐지 변경할 때는 예외 없이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 같은 광장이 있고 이 광장 같은 게 있을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아니해도 되는 거죠. 이게 허가권자가 이렇게 별도로 통행이 가능한 공지라는 걸 별도로 인정했을 때는 2m 이상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자,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건축선이 있는데, 자, 건축선은 이게 도로하고 대지하고 경계선이 건축선이죠. 도로가 정상적으로 4m 이상이면 이 도로의 경계선하고 이 대지하고의 이 경계선 자체가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인면 형태로 보면 여기 도로가 있고 이 대지가 하얀색 본이 대지인데 여기다 파란색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건축물이 이 도로 쪽을 넘어가면 안 되는 선, 이게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쭉 지상과 지하로 연장을 해서 공중과 지하로 연장을 해서 이 건축선이 거지는 거죠.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대지하고 도로하고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는 겁니다. 4m 이상일 때. 근데 도로가 4m 이상이 안 되고 뭐 3m, 2m 그러면 이제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건축선의 후퇴가 소연업이 미달인 도로가 있고 또 건축선의 후퇴가 이거 말고도 이게 별도의 또 후퇴 규정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일단 중심으로 볼 건데 자, 우리 건축선의 후퇴가 소연업이 미달. 자, 소연업이 미달이면 요 그림에서 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인데 이게 2m밖에 안 되는 도로입니다. 도로 옆에 보니까 이렇게 대지가 있고
자, 그럼 건축선을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후퇴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를 우리가 일방대지라고 우리 배우셨을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2m짜리 폭 도로가, 옆에 대지가 있고, 요 대지의 가로 길이가 20m, 세로 길이 10m라고 이제 기준을 잡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 대지에서 도로 건너편 가보면 경사지나 철도 하천이 있어서, 자, 위에서 보면 경사지나 철도 하천으로는 도로 확장이 안 되고, 자, 이 문제의 본질은 2m밖에 안 되니까 4m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라는 뜻입니다. 본질이 그거니까 경사지나 철도 하천 쪽으로는 도로가 확장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대지 쪽으로 도로를 넓힐 건데, 자, 빨간색이 소요너비 4m를 가는 거죠. 자, 기본이 뭡니까? 경사지나 철도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경사지나 철도 하천이 있는 쪽 경계선으로부터, 이 도로하고 경사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 한쪽으로 4m를 가가지고 이게 빨간색으로 건축선이 거지는 거죠. 네, 그러면 원래의 경계선으로부터는 2m를 들어가는 거죠. 여기 요 길이가 2m가 되기 때문에 요 2m를 뺀 여기 18 곱하기 10으로 요 대지 면적이 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20 곱하기 10, 200에서 2m 후퇴한 부분하고 10m 부분 여기 색깔 들어간 부분을 빼가지고 대지 면적이 산정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글씨로 보면 일방대지, 경사지나 하천, 철도가 있는 쪽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만큼 한쪽으로 4m를 쭉 후퇴해서 건축선을 거주는 거고, 자, 양방향대지일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을 양쪽으로 후퇴해가지고 건축선이 생기는 거죠. 자, 양방향대지는 이렇게 대지가 자, 똑같이 도로가 좀 2m짜리 도로가 있는데 소요너비 미달이죠. 자, 양쪽 방향 대지가 있을 때는 가운데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 2m를 가고 왼쪽으로도 소요너비 2m를 소요너비 2분의 1인 2m를 가서 이 건축선이 이렇게 거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에서 이 점선까지 길이가 이게 4m가 확보가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 2m, 왼쪽으로도 2m를 가서 4m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원래의 경계선으로부터 여기 좀 색깔 들어간 부분, 요 부분, 요거는 1m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거 2m니까 여기 반 1m고, 요거 2m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1m가 돼서 1m를 뺀 19 곱하기 10해서 이 대지 면적이 산정돼 가지고 나중에 이 대지 면적 할 때 우리 건폐율 용적률 할 때는 190으로 분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너비 미달이면 이 후퇴한 부분을 빼서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대지 면적을 잡아서 건축물을 지을 때 그 대지 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건축주한테 불리한 일이죠. 요 선을 넘지 않게끔 건물 짓고 대지 면적도 작아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소요너비 미달일 때는, 자, 이게 자, 양방향 대질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을 양쪽으로 후퇴하는 거고, 일방향 대질 때는 경사지나 하천, 철도 같은 게 있으면 그쪽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만큼을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요너비 미달이 아니더라도, 자, 여기 양가로 3번은 하나 더, 건축선 후퇴 하나 더 있는데, 자, 지금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도로가 8m처럼 충분한 너비가 있는데도 건물의 위치나 환경 때문에 도시지역이라면 4m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지정건축선이라고 하는데, 자, 지정건축선은 도로가 8m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가 도시지역일 때 건물의 위치를 도로로부터 좀 뒤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또 이렇게 4m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8m 소요너비 충분히 나왔더라도 건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 도로에서 건물을 좀 뒤로 이렇게 물러나라고 건물의 위치를 잡아줄 때는 4m까지 건축선을 후퇴해서 여기다 건축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 후퇴한 부분을 빼지 않고 200 곱하기 15로 다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자, 후퇴한 이 부분을 제외시키지 않고 그냥 20 곱하기 10으로 해서 200제곱미터로 대지 면적이 나온다. 건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건축선을 따로 정했을 때는 후퇴해서 요 선을 넘지는 못해서 여기다 건물을 위치를 잡아야 되지만, 근데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다 합쳐가지고 대지 면적을 계산한다. 자, 위 아까 우리 양방향 대지나 일방향 대지처럼 소요너비 미달에서 후퇴했을 때는 후퇴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빼고 요걸 넘지 않게끔 요쪽에다 건물을 짓는 건데, 자, 이게 지정 건축선, 건물의 위치나 환경을 위해서 별도로 정한 건축선일 때는 후퇴했지만 여기를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는 것도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한번 요 지문이 한번 나왔으니까. 자, 이 대지 면적 계산한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모퉁이 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퉁이 대지는 도로 모퉁이에서, 모퉁이라는 게 요 그림에서 노란색 도로와 이 분홍색 도로가 이렇게 통과할 때 이렇게 교차를 하면 여기 이제 모퉁이가 생기는 거죠. 모퉁이에서 자, 각도가 100도일 때 이렇게 80도 각도를 계산하고 요 계산한 각도에 따라서 여기서 3m를 양쪽으로 후퇴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요 삼각형 모양으로 잘려나가는 부분, 도로가 이렇게 우회전하기 좋게끔 자, 요 건축선을 여기다 그어서 요쪽에다만 건물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4m를 이렇게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거는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분홍색 도로하고 노란색 도로가 교차하면 이게 모퉁이가 생기고 모퉁이의 요 각이 80도, 이 100도인데 이 각이 적을수록 후퇴하는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앞에 우리 좀 전에 봤던 거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80도일 때는 여기 4m 정도를 이렇게 후퇴한다. 이 도로 폭하고 이 도로 각도에 따라서 이 후퇴하는 요 길이가 4m가 나오면 양쪽으로 후퇴해서 요 점을 이렇게 건축선으로 그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먼저, 자, 교차하는 도로가 6m 이상, 8m 미만, 여기 도로 폭이 이렇게 단위가 있고, 여기 각도가 있어요. 자, 우리 요거를 해석할 때는 일단 각도를 먼저 해석합니다. 90도 미만, 그럼 아까 그림에서 90도 미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쪽 대지, 여기 80도로 꺾이는 지역이 90도 미만에 들어가고 자, 90도 이상이면 여기 쪽 해당되는 대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에서 90도 미만인데 자, 요 6m에서 8m 미만 여기가 요 두 단위가 세로도로 자, 요 옆에 있는 단위는 가로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세로도로, 여기 가로도로가 있는 거죠. 자, 7m, 이 세로도로는 6m라고 기준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세로도로가 아까 분홍색 도로가 6m니까 6m 이상 8m 미만 이 자리에 걸리는 거죠. 자, 6m 이상에 6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줄에 걸려서 옆으로 쭉 보시면 4하고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이 세로도로가 자, 이거는 뭐 어느 쪽 도로를 해도 상관없는데 자, 세로도로가 아까 우리 6m짜리 요 두 줄을 우리 세로로 보시고 여기를 가로로 해서 거기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가로도로는 7m 했었죠. 자, 세로도로 6m, 요 가로도로는 폭이 7m니까 자, 7m짜리 도로면 또 6하고 8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 줄하고 교차하는 요 4m가 기본적으로 후퇴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요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도로의 교차점으로부터 4m를 가고 4m를 가서 건축선을 딱 그어가지고 요 대지 면적이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 나오고 여기는 가각전제 부분들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100도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 아까 그림에서 100도이면 90도 이상 120도 미만 여기 걸리는 겁니다. 120도 이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자, 90도 이상 120도 미만에 100도에 걸리고 자, 이 경우도 아까 우리 세로도로가 여기 아까 분홍색 이렇게 떨어진 도로가 6m니까 요 줄을 읽으셔가지고 3하고 2 중에 하나 걸리겠고 또 가로도로 같은 경우는 7m이기 때문에 요 줄에 걸려서 3m라는 걸 계산해가지고 요거 찾아서 요 3m를 여기서부터 후퇴를 해가지고 건축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이 부분을 빼고 요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건축 면적, 대지 면적을 잡는 겁니다. 요 가각전제된 삼각형 부분들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 아직까지 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 보시고 이게 만약에 90도 같은 거로 나오면 90도로 만약에 나온다면 각도가 90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0도면 90도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4만이면 요 둘 중에 요거 중에 하나니까 3하고 2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예상 문제로 나중에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물 담장은 건물 지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자, 높이가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 창문을 개폐 시에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림에서, 자, 여기 분홍색이 도로고, 여기 검은색이 대지인데, 건축선이 약간 후퇴해서, 건축선이 이렇게 수직면으로 쭉 이렇게 거진 겁니다. 그럼 건축물 자체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근데 지표 아래 부분, 지표면 아래 부분은 약간 건축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선을 약간 넘을 수 있고, 자, 도로면에서부터 4.5m 이하 부분, 요 부분은 출입문 창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이 넘어가면 안 돼요. 출입문 창문이 요 4.5m 이하 부분에서 바깥으로 열었을 때도 건축선이 닿지 않게끔 해야 되고, 4.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출입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이 닿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 창문을 바깥으로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이 넘지 않아야 되고 4.5m를 초과하는 부분이면 출입문 창문이 바깥으로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선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보시면 건축선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고 양쪽 방향 대지이다. 그러면 양쪽 방향이면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후퇴할 거기 때문에 소요너비만큼이 아니라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을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정하는 거죠. 자, 요거 1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소요너비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가 되면 자, 원래의 경계선하고 후퇴한 건축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돼서 건축주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 같은 관청은 건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소요너비 미달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위치를 정비하기 위해서 4m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담장은 지표면 위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고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요 4번, 5번 다 맞는 거니까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대지, 도로, 건축선 부분을 마무리했고 잘 들으셔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은 댓글에다 제가 남겨주시면 확인을 해서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